방금 말씀하신 그게 삼성벤처를 떠나신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삼성이라는 그 비즈니스 주체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투자를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그때 저는 2003년에 미국에 와서 그때는 KTB라는 한국계 벤처 캐피탈에서 미국 투자를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송 대표님이랑 저랑 그 공동 투자를 꽤 여러 개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 송 대표님이 삼성벤처에서 제 생각보다 좀 빨리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게 가장 큰 동기가 되셨는지, 그게 좀 개인적으로 힘든 결정이었는지. 사실은 힘든 결정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벤처 캐피탈을 크게 구분을 하면 소위 말하는 Financial Investor, FI가 있고, 그 다음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SI, Strategic Investor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업과 연관된 전략적 투자를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그 투자의 본질, 돈 넣고 돈 먹기 외에 다른 요소들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 소개를 드렸다시피 저는 원래 이 Financial FI성 인베스트먼트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고기 맛을 아는 육식성 동물이었는데 삼성이라는 절에 들어가서 이제 채식을 하게 됐습니다. 억지로. 왜냐하면 마음 놓고 돈 놓고 돈 먹기뿐만 아니라 전략적 의미를 하다 보니까 이 가려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래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쪽에 영입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 로컬에 맡기고 보다 자율적인 전략적인 게 꼭 아니어도 되는 어떤 그런 펀드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제가 거기서 생활을 이제 근무를 뭐 3년째, 4년째 하다 보니까 딱 느낌이 온 게 이게 절의 규율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삼성이기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는 그 기업에서 투자하는 거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베네핏이 되는 전략적 의미와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게 사실은 금전적인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투자 몇 푼 해가지고 몇 푼 버는 거는 이 삼성이라는 큰 기업이나 웬만한 대기업에서 크게 임팩트가 안 나는데 신세대 먹거리가 될 만한 아니면 기존 비즈니스의 공백 기술을 갖고 있는 그래서 협력이 가능한 그 업체는 굉장히 베네핏이 크거든요. 그래서 절의 규율을 바꾸지 못할 바에는 중이 절을 떠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으면 절을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로 고민 없이, 별로 미련 없이 나오게 됐고, 다행히도 제가 나와서 창업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삼성에 본사에 계셨던 분들은 측은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도움도 많이 받고, 지금도 삼성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업체 소개도 받고, 공동 투자도 많이 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떠나시고요. 첫 펀드, 첫 번째 펀드 레이즈 하실 때까지, 클로징 하실 때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사실은 트랜싱크를 처음에 얘기를 시작한 거는 창업하기 1년 반 전에 2005년이었습니다. 2005년에 파트너들이요? 그 파트너들이 사실은 우연히도 저하고 공동 창업을 했던 일본 파트너는 저하고 MBA 동기였고요. 그 다음에 그 대만 파트너는 제가 삼성에 있을 때 UMC 캐피탈이라고 반도체 팹에 있다 보니까 제가 반도체 관련된 일을 다 이 제키라는 파트너한테 물어보면서 삼성하고 UMC 간에 공동 투자했던 4건의 업체가 3개는 IPO, 하나는 M&A가 되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실적을 냈고 그리고 또 공동 창업을 같이 했던 그 한국에 계신 파트너 한 분은 저하고는 맥켄지 선후배간이고 그 다음에 그 일본 파트너하고 미쓰비시 상사 선후배간이라 4사람이 사실은 골프 치고 저녁 먹으면서 얘기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운 좋게도 그렇게 얘기가 시작됐는데 일본인 파트너가 자기 선배인 그 자프코의 일본 대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GE 캐피탈의 일본 대표를 하셨던 분이 이제 닉코라는 일본의 굉장히 큰 증권회사하고 벤처 캐피탈을 만드셨었습니다. 닉코 앤팩토리라고. 근데 그분이 원래 자프코에 계실 때 미국의 자프코 USA 펀드들을 후원을 하고 스폰서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 저희 조그맣게 시작하는 펀드에 첫 앵커 투자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파트너 펀드. 그리고 그 이후에 국내하고 일본하고 대만 쪽으로부터 전략적 LP를 저희가 펀딩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한 2,500만 불로 1차 크로징을 하고 미국 기관 투자 받으면서 첫 펀드는 한 5천만 불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송
대표님 부인도 꽤 IT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가요?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좀 능력 있는 부인을 두신 것도 창업을 결심하실 때 좀 상황적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예.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하고 와이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와이프하고는 MBA를 제가 2년 마치고 와이프가 2년 바로 다음에 연달아서 했고 와이프는 원래는 IB 출신이었고 그리고 IB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핀텍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 서머 인턴십을 MBA 하는 중간에 서머 인턴십을 그 당시에 직원이 한 20-30명 정도 되는 조그만 스타트업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게 계기가 됐는데 그게 페이팔이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에 한 9년 반 정도를 근무를 하고 애플에서 그 페이먼트 관련된 담당을 한 다음에 페이팔하고 이베이하고 분사하면서 다시 이베이에 들어오면서 이베이 본사에 2년 있다가 지난 1년 반을 이베이 코리아에서 그 CPO로 지금 프로덕트 쪽을 맡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맞습니다. 이게 장단이 있는데 와이프를 아는 분들은 아시겠죠. 굉장히 보수적인데 다행히도 이제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다행히 페이팔이 좋은 엑시시 나와서 사실은 제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좀 펄스널할 수도 있는 그걸 여쭤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결혼하고 저희가 이제 싱글 인컴 가정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창업을 했는데 벤처 캐피탈에 있다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스타트업이라는 게 계속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창업자는 자기 월급부터 못 준단 말이에요. 직원들 그런 기간이 제가 보면은 한 총 1년 정도 있었는데 한 번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니까 내가 나 혼자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그 상황이 굉장히 좀 괴로웠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온라인에서 보면은 그 창업을 되게 장려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그게 창업이라는 것이 그냥 의지와 결단의 야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짧게 요거는 뭐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창업을 할 때 뭐 상황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스타트업 창업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전곡을 찔리는 질문이시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창업은 아무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창업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디폴트가 망하는 거예요. 그냥 평균이 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망하는 거를 감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창업을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잡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창업을 해도 돼요. 세이프티넷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 공식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너무 대학생 창업, 청년 창업을 너무 장려하다 보면 사실은 경험도 부족하고 네트워크도 부족하고 실제로 능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본의 성공 확률보다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은 1년이든 2년 동안 창업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제대로 된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물론 뭐 예외는 있습니다. 30년 만에 1세대 만에 뭐 대학 중퇴하고 빌 게이츠가 창업 성공하고 30년 후에 마크 zuckerberg 성공을 하죠. 그런 케이스가 나오지만 그건 지극히 예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아시는 대로 실리콘밸리에서 평균적으로 창업을 하는 그 사람의 프로필은 40대 초반에 10년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기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어떤 시장 기회가 있고 그걸 어떻게 공략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또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모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그 어려운 망하는 게 기본인 창업 성공 확률을 조금씩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해서 창업에 뛰어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런 판단 안 하고 그냥 자기 욕심을 위해서 창업에 뛰어드는 거는 저는 솔직히 굉장히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도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김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만약에 창업을 하다가 안 된다 하더라도 먹고 살 걱정은 솔직히 안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와이프가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뭐 해가지고 안 되면 내가 다른 잡을 구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자신감이 있었어요.